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이번에는 단핵구, 림프구, 호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중구, 밴드셀, 독성변화. 사실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호중구가 증가할 때가 언제고 감소할 때가 언제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호중구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후와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픈 거 굳이 WBC 변화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병원에 뭐 미용이나 백신이나 건강검진차 내원한 게 아니고 또 사료 우리 병원에 내원한 게 아니고 개나 고양이가 아파서 내원했다. 그러면 굳이 WBC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밴드셀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유식하게 핵 좌방 이동이 얼마나 심한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성숙한 거의 비율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독성 변화도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치료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CRP,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세럼 아밀로이드 A, 이런 거를 이제 검사를 하면서 이제 환자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중구 증가증, 감소증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후가 안 좋은 경우, 자,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단핵구, 림프구, 호산구 말씀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특히 단핵구,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림프구는 이제 항상 관심이 하나요. 자, 이것이 림프구의 증가가 혹시 백혈병과 관련된 건 아니냐, 아니면은 또 림프종 스테이지 5라고 합니다. 림프절에서 종양이 생겨가지고 말초 혈액에도 이 암 림프구가 보이는 거, 이것이 이제 스테이지 5가 되는데 그 스테이지 5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항상 관심사고, 그 다음 호산구,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마스트셀 튜머라고 하는 종양의 방종양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기생충이나 알러지 반응 뭐 이런 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단핵구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뭐 이제 당연히 호중구가 증가됐으면서 단핵구도 증가됐다 그러면은 이제 단핵구 증가증은 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 보면 단독으로 단핵구만 증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어딘가에 조직 손상이 심해서 지금 단핵구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니멀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기는 한 거죠. 그렇죠? 염증이 있다는. 좀 자세히 보면 이제 만성 염증이나 급성에서도 증가할 수도 있다. 이 염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면역 매개성을 포함해서 조직 괴사가 동반되는, 이제 모노사이트가 이제 조직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크로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매크로파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 감소증 동물이 보상 반응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이가 없으면 또 잇몸이라도 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호중구 감소증이 있게 되면 이제 모노사이트가 뭐 증가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요한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 감소증에서 회복 시 단핵구가 증가하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백혈구상 기억나죠? 호중구 증가, 호산구 감소, 림프구 감소, 단핵구 증가, MMP에서 CMP로. 다 이게 뭐냐면은, 그렇죠? 림프구도 그렇지만 이 단핵구도 MNP가 있고 CMP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일 때는 이제 MNP에서 CMP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을 찔렀을 때 콜렉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드문 경우에 뭐가 있냐면 이게 단핵구성 또는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도 있기는 합니다.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 네, 그러니까 이제 말초에 성숙한 단핵구, 그러나 좀 이상한 단핵구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사실 뭐 그쵸, 뭐 염증도 병이긴 한데 그쵸? 이제 뭐 몇천까지, 단핵구가 사실 몇천까지 증가하는 경우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만성 백혈병이나 급성 백혈병에서도 관찰될 수는 있다만 아주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 카페에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 제가 글쎄요, 얼마 전에 뭐 한두 달 이내에 제가 올린 케이스
그 케이스는 뭐냐면 만성 골수 단액구성 백혈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환자였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액구 감소증, 워낙 말초 혈액에서 이제 이런 항목들이 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호상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간별 계산해가지고 이제 절대치를 구했을 때 이것이 감소가 됐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실제가 감소한 거냐, 그렇죠? 아니면 이제 위치 이동에 의한 감소한 거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감소한 거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한번 보시면 기억나시죠? 디스크, 그렇죠? 네, 스트레스 패턴, 뉴트로필 증가, 단액구 증가, 그 다음에 어때요? 림프구 감소, 호산구 관찰이 안 됐으니까 이제 감소한 거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전형적인 스트레스 패턴에서 볼 수가 있다. 이제 어떤 개에서는, 어떤 개체에서는 최근에 이제 어떤 고양이 환자가 우래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CBC상에서 유일한 변화는 뭐였냐면 단액구만 증가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단액구 증가가 이 경우처럼 비슷하게 1000 몇 개 나왔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리터당. 그러면 뭐냐면 뭐 그냥 어딘가 조직 손상이 좀 있는가 보다. 그런데 이것이 그 화농성 염증을 그렇죠? 의미하는 어떤 이제 뉴트로필의 증가도 없고, 그렇죠? 에오지노필 증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 수의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래서 단액구만 단독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그냥 해석은 어딘가에 조직 손상이 있어서 청소부들인 요 모노사이트가 많이 동원되는 상황이다.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 2주 후에 뭐 다시 와서 검사해보라고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 그런 상황. 자, 세인트 버나드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로컬 수의사 1년차 때 그 세인트 버나드 새끼가 있었는데 거의 송아지만 했어요. 매일 아침 하는 일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이제 오줌 누키고 이제 대변 보게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막 턱 걸치면은 그냥 뭐 숨이 턱턱 막히고, 그리고 그쵸, 이 배설물의 양도 장난 아니죠, 그쵸? 그런 세인트 버나드 기억나는데 요즘은 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신 체표 림프절이 종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뭐 피부가 안 좋거나 이렇게 해서 항원 감작이 돼서 반응성으로 전신 체표 림프절 종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이런 시츄에이션은 보통 림프종을 보통 생각을 하는 건데, 프라이머리 림프절 종양이죠. 자, 이 환자에서 보니까 빈혈이 마드리트하게 있고 재생은 꽝이네요. 그 다음에 WBC는 증가가 됐고 혈수파는 아직 정상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셜을 했는데 세그가 19,000개, 림프가 그냥 중간, 그렇죠? 그 다음에 모노사이트가 좀 증가가 됐네요. 호산구는 참고 범위, 그렇죠? 베소필도 뭐 그렇고. 저 참고로 제가 베소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호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베소필이 증가할 수 있다. 베소필은 원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할 때 여러분들이 베소필을 꼭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세그가 19,000개 증가했네, 그렇죠? 그 다음 밴드 증가는 없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 두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되게 중요하죠. WBC 계에서 4만 이상, 밴드 1000개 이상, 그 두 가지가 활발한 염증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없으니까 뭐냐면 지금 미약한 염증이거나 만성 염증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면은 이제 어떤 뭐 스트레스 패턴이거나 또 피지올로지, 그러니까 슈도 뉴트로필리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림프구 증가도 없기 때문에 이제 슈도 뉴트로필리아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개에서는 좀 드물어요, 그런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림프가 참고 범위 안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만약에 스트레스 패턴이다 그러면은 호중구 증가됐고 밴드가 없고 그러면서 단액구 증가됐으니까 이 두 가지는 딱 스트레스 패턴인데, 림프가 정상 범위고, 그렇죠? 호상구도 정상 범위라 좀 애매하긴 한데 스트레스 패턴일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실험 동물에다 이렇게 투여를 해봐도 보면은 전형적인 패턴, 호중구 증가, 그다음 단액구 증가, 림프구, 호상구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이 호상구하고 림프구는 전형적이지 않은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면 이제 림프구, 호상구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감소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림프구
원래 얘가 그쵸 뭐 한 2,900개였는데 1,000개로 감소했을 수도 있잖아요. 호산구 1,300개였는데 지금 117개로 감소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참고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가능성은 미약한 염증,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패턴이 있을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이 환자, 그쵸? 전신 체표 림프절이 종대된 것을 생각했을 때 전신 림프절에서 이 종양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림프 조직을,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거든요. 이 악성 종양의 특징은 정상 조직학적 구조를 손상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단핵구는 단독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형태를 보니까 미성숙한 림프가 보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림프에 대한 의미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림포마 스테이지 5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증가하지 않은 이렇게 숨겨진 아주 무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도말표본도 아주 중요한 거고 도말표본 관찰도 아주 중요하다.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스트레스 패턴, 또 미약한 염증, 그 다음에 또 림프절에서의 정상 구조 손상에 의한 또 단핵구 증가,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림프구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림프가 증가했든 정상이든 감소했든 보통 수의사분들이 림프구 증가증만 생각하는데 림프가 좀 전에도 사실 림프구 정상이었는데 그게 도말표본에서 보니까 암세포였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으면 림프구 쪽에서의 항상 관심은 뭐냐면 어딘가에 림프종이 있는데 이것이 스테이지 5 상태는 아닌지 여부, 그 다음에 혹시 또 백혈병은 아니, 왜냐면 특히 급성 백혈병교는 세포가 림프구랑 또 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 장비에서 간별 계산이 나오면은 보통 림프구로 포함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항상 림프구 증가나 정상이나 감소에서는 늘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나머지는 뭐 그냥 공부를 위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순환을 보시면 참고로 이제 그 말초혈액에서 관찰되는 림프구들은 사실은 주로 말초 림프 조직에서 유래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수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네. 자, 림포사이트 카이네틱스 인 헬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제 림프구도 MLP, CLP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이동에 의해서 슈도 뉴트로필리아 같은 패턴, 또 스트레스 패턴 같은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피지올로지, 림포사이토시스 여기 나오죠. 그죠? 화살표, MLP에서 CLP로 이동하기 때문에 증가한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별로 이동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성이라는 얘기는 보통 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지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새로운 어떤 이제 인펙셔스 에이전트나 이물이 노출이 되고 나서 한 일주일 10일 정도 지나게 되면 몸에서 이제 항체가 생기기 시작한, 항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림프가, 그죠? 이제 대응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만성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도 보면 이제 앞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림프절에서 세포들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이동항을 표시한 요 화살표들이 되게 굵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염증이 이제 만성화되게 되면은 이제 항원 노출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림프구들이 분주해지는 거죠. 그래서 혈관, 조직, 림프절 간의 이동이 아주 잦아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말초혈액에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뭐 리액티브 림포사이트 같은 좀 미성숙해 보이는 무서운 림프구들이 종종 관찰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관찰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림포프롤러티브 네오플라지아, 이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림프종인 경우는 뭐냐, 림프절에서 종양세포가 증식하는 경우. 이 경우에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역시 화살표가 이제 왼쪽 그림처럼 굵어져 있기 때문에 말초 혈액의 이동에 의해서 말초 혈액에서 이 암세포들이 관찰되는 스테이지 5 병기에서 스테이지 5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사실은 이제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흐름이 그냥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림프종 환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턱밑 림프절에서 이제 그 하이그레이드 림포마, 로그레이드 말고 하이그레이드 림포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있고 그래요. 뭐 이런 경우 또는 림프 흐름이 막혀버려 가지고 아예 혈구 이동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말초력에서 아예 그냥 림프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림프구 제로인 경우도 믿기지 않지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림프종 환자에서는 림프구 증가증, 림프구 감소증 내지는 림프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네. 여기 LPD는 림프 프롤로티브 디지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림프구 증가증입니다. 림프구 증가증. 자, 이게 맞춤표 표기가 사실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통으로 쓰게 되는데 좀 이상하죠, 그렇죠? 림프구증가증, 뭐 그렇죠? 림프구증가증, 림프구증가증, 예,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림프구증가증. 네. 하여튼 림프가 증가하는 경우 대부분 어린 개에서는 좀 높은 수치여서 up to 2배의 URL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렌즈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몇 배 증가했다 그러면 뭐냐면 참고 범위에서 그쵸 이 어퍼 리밋 곱하기 몇 배가 이제 몇 배가 보통 증가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한 2배까지도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뭐 up to 한 뭐 마이크로리터 10,000개 정도까지도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린 개들은 아무래도 이제 태어나서 세상에 나오면서 음식이나 환경에 의해서 호흡기로 여러 가지 이제 항원 물질에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면역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림프가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잖아요. 자, 일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렇죠. 특히 그렇죠. 건강한 고양이에서 보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동이나 에피네프린 영향에 의해서 보정시, 통증, 두려움, 운동, 경련 뭐 이런 경우에 림프구도 MLP에서 CLP로 특히 이제 이때는 그 비장에서 이동이 좀 많은 걸로 또 얘기도 돼요. 그래서 말초력에서 림프구 증가증 up to 3만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경우는 너무 심하고 보통은 이제 한 10,000개 정도, 10,000개에서 15,000개 이 정도 사이가 이제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때 이제 또 감별이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CLL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림프 종에서는 하이 그레이드도 있지만 로우 그레이드, 로우 그레이드는 뭐냐면 이제 말초력에서 보이는 스몰 림포사이트하고 모형과 크기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 셀들이 무한 증식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보면 말초력에서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CLL 로우 그레이드 림포마에서도 뭐냐면 임상 증상이라는 게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피지올로직 증가하고 사실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또 더더욱 수의사들을 좀 힘들게 만든 건 뭐냐면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없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고양이가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검사했을 때 림프 증가증이 안 보인다 그러면 괜찮은 건데 이것이 이제 반복 여러 번 검사했는데 계속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요때 주로 영향받는 것은 내추럴 킬러 셀이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건강한 고양이, 그렇죠? 건강한 고양이에서 여기 보시면 림프가 38%인데 7,524개로 증가했는 거죠. 제 카페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수의사분들이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면 아마 이제 비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수치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장이 수축이 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우에 또 림프가 증가하는 경우는 뭐 최근에 예방주사를 맞았든지, 그렇죠. 이 예방주사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항원 물질을 그냥 잔뜩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을. 그래서 이제 강한 면역작용을 유발시키는 건데, 이런 거. 예방주사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인론이 이제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이 면역작용이라는 게, 그렇죠.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뭐, 제가 알던 후배는 보면 꼭 봄만 되면은 완전 몸살을 날 듯이 막 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막 몸에 막 열이 나고. 아마 이제 그 후배도 피부 가서 검사하면 림프 증가증이 아마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저도 어떨 때는 막 알러지 심할 때는 막 저도 이제 꽃씨, 그 다음에 또 뭐죠, 집진드기,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다음 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알러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저도 이것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보면 림프구 증가증이 나타날 수 있죠. 바베시아 감염증에서 림프구 증가증은 또 흔히 또 언급이 됩니다. 네, 좀 이거는 이제 특이적이라 볼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엘리키아 감염증, 진드기 매개 질환 중에서 엘리키아 감염증이 우리나라에서 또 저쪽
이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종종 관찰이 되는데 그런 환자들에서 보면 이제 말초혈액에서 특히 과립을 갖고 있는 라지 그래뉼라 림포사이트라고 하는데 과립을 갖고 있는 림프구들이 증가하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나 이런 때 또 항상 주의하실 건 뭐냐면 큰 과립을 가진 림프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또 엘리케나 아나플라즈마 감염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성염증에서 증가할 수 있고, 뭐, 바이러스 혈증이나 면역매개 질병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닌 거예요. 면역매개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해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면역매개에서 사실 림프구의 역할은 뭐냐면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그걸 매개하는 거지 실제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호중구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면역매개성, 뭐 피부병 같은 첨포창 같은 경우에 조직이나 세포에서 보면은 주로 호중구입니다. 면역매개성, 뭐 다발성 관절염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활액에서 보이는 것은 림프구보다는 오히려 호중구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림프계 종류는 아까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거고, 그렇죠? 그러나 감소증이 더 심하다. LSA는 림포살코마입니다. 림포살코마. 네. 림프오에다가 아시죠? 이름 붙이는 방법. 살코마. 간염유래니까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림포살코마 이렇게 안 써요. 쓸 때는 재밌는데 쓸 때는 그냥 림포마라고 합니다. 림포마. 그러니까 이제 명명법에 의해서는 림포마 그러면은 양성이잖아요. 그렇죠? 양성인데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림프절에서는 어떤 종양이든 로그레이드든 하이그레이드든 다 실질적으로는 악성이기 때문에 다 림포마로 불리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니셜로 쓸 때는 또 LSA라고 써요. 네. 관습적인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신필 기능 저하증에서도 림프구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뭐냐면 스트레스 패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림프구, 호상구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니까 림프구 증가, 호상구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실제 부신필 기능 저하증 환자, 일명 에디슨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가끔 림프구 증가나 호상구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일관되게 이 두 가지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자, 이 환자는 이제 에디슨병 환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환자는 아니고요. 에디슨병 환자는 사실 로컬에서 이제 수의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그 질병 중에 하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의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양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관되지 않은 임상 증상, 뭐 심한 경우는 뭐 소화기 피설사를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냥 뭐 어떤 경우는 뭐 몸을 잠깐씩 떠는 뭐 이런 아주 애매한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뭐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혈청학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2학기 때 많이 다룰 거예요. 포타슘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미네랄로 코티코이드가 감소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타슘이 증가가 되고, 소듐이 좀 배설이 증가하게 된 병적인 거죠. 뭐 이런 변화가 가장 전형적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질소혈증도 있을 수 있고, 이 환자는 없지만 뭐 글루코즈가 감소하는 경우, 또 칼슘이 증가하는 경우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말초혈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구 증가나 호산구 증가가 둘 중에 하나나 둘 다 나타날 수도 있다. 아드레노코티코트로픽 호르몬, 예, 합성 뇌하수체 호르몬이죠. 부신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자극을 해가지고 검사했을 때 자극 전후에 이렇게 코티솔 분비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부신피질 기능 저하가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티즈네요. 말티즈 한번 보시면은,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신경 쓰게 되는 경우긴 한데, 체중 감소가 되게 심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식욕 떨어지고 체중 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 아주 심각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또 혈액성 설사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예상하는 게 뭐냐면 아마 소화기 쪽에 림프종이 있지 않을까, 림프종이나 어떤 악성 종양이 있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혈이 좀 심하네요. 그렇죠? 아직 철분 결핍 패턴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WBC 94,200 상당히 높죠. 밴드가 6,500개니까 매우 활발한 화농성 염증도 있는데, 디퍼렌셜에서 림프가 6만 개로 됐는데, 이 6만 개가 다 뭐냐면 암세포로 생각되는 원형인데 세포들이 거의 없고, 핵은 크기가 거의 적혈구 직경의 한 뭐 2배 정도, 2배 이상 되는 이런
몰포롤리지를 가지는 세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림프구 증가나 정상이나 감소 환자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 림프구 쪽은 이제 이 림프계 증식성 종양이나 백혈병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중요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이런 건 있죠. 그죠? 화농성 염증이 되게 심한 경우에 초기에는 보통 림프가 감소가 되다가 이 상황이 좀 해소가 되면 림프가 좀 다시 또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은 림프 감소가 계속 있게 되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약간 곁가지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한 가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림프구 감소증도 뭐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렇죠? 만만치. 자,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림프구 세포에 용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림프종 환자에서 보면 이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써서 항암요법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래요. 스트레스 혈액상에서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용해가 되는 건 아니고 위치 이동이라고 말씀드렸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염증, 그렇죠? 급성염증 상태에서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스트레스 패턴에서 이제 그 감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차원으로 인해서 급성염증인 경우에 림프 감소가 보통 있게 됩니다. 자, 염증 부위 림프절로부터 림프구의 이주가 증가하게 되고 림프절로부터의 이주가 감소한다. 림프절로부터 이제 혈액으로 이주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림프액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림프액이 이게 이제 림프액은 이제 끝에서 그죠. 말초혈액에서 이제 림프절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죠. 거기서 이제 혈관이 좀 헐겁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온 혈장액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림프로 모여가지고 림프관을 통해서 다시 또 심장을 통해서 이제 또 몸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림프액이 소실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소화기에서 림프가 확장되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림프관 확장증, 일명 림판지 액타지아라는 질병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미흉, 뭐냐면 이제 여기 thoracic 덕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덕트가 이제 흐름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있어서 이제 흐름이 방해가 되든지, 뭐 관의 외부에 종괴가 생겨서 압박을 하든지, 내부에서 종괴가 생겨서 또 흐름을 막든지, 아니면 뭐 림프종이 생기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림프액이 흉강 안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를 유미흉이라고 하는데, 림프액이 빠지니까 당연히 림프구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미흉이 밀크한 이제 이런 색인데, 이제 유미흉이 이제 밀크한 이제 그 플루이드가 흉강에 다량 이제 저류하게 되면은 림프 감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의 급성기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있게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에서 림프구들이 이제 파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감소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폐혈증이나 뇌독소 혈증과 같은 이런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림프 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림프종 환자에서는 림프구 증가증도 있지만 사실은 림프 감소증이 더 많다. 아시겠죠? 이 흐름이 차단이 돼가지고 말초혈액에서 보이는 그 림프가 더 감소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 약물을 치료하게 되면은 이제 순환 림프 숫자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면역맥에 치료할 때, 예를 들어 IMH를 치료한다 그러면 프레드니솔론, 아자시오프린 뭐 이런 거를 이제 처치하게 되는데, 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등등 여러 가지. 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유사분열과 관련해서 좀 차단하는 효과가 좀 있어요. 특히 아자시오프린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림프구가 이제 이 면역맥인 경우에 또 이제 활발하게, 그죠? 분열 증식하면서 이제 그 면역 매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는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원발성 면역 결핍증 아주 드문 경우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림프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결핍증이 있어도 뭐 정상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디스크 돌출 환자, 그렇죠? 림프 감소 뭐라고 해서 아까 스트레스 패턴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임상 소견을 보지 않고 그냥 어떤 환자의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랬을 때 딱 보니까 호중구가 증가가 됐고, 밴드는 그쪽 관찰 안 되고, 림프구는 감소됐고, 모노사이트가 증가가 됐네. 그러면 딱 스트레스 패턴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스트레스 패턴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마일드한 염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염증에 의한 변화다 그러면 급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급성. 근데 이제 밴드의 증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그죠? 완만하게 진행되는 급성 염증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어딘가에 림프절에서 종양이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요것도 도말표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항상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도말표 검사는 뭐 늘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환자의 검사 데이터인데, 예, WBC가 이제 27,000개네요. 27,000개고, 그 다음에 간별 계산을 쭉 했습니다. 세그가 22,000개, 밴드가 1,800개, 그 다음에 에오진, 정상, 림프구도 그 약간 이제 하한치 쪽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노사이트는 그냥 참고 범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환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화농성 염증 여부를 파악해야 되니까 세그는 뭐 그냥 좀 그쵸 마일드하게 좀 증가가 됐는데 밴드가 1000개 이상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확실히 어딘가에 풀런트 인플러메이션 화농성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죠 림프 감소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스트레스 패턴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게 그렇죠? 뭐 단핵부의 증가도 없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염증에 의해서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의 정도가 사실 호중과 지금 22,000 이게 한 이제 보통 up to 15,000이나 17,000 정도까지를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 레인지로 보기 때문에 22,000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마일드하게 증가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이것이 이제 또 호중구의 약점입니다. 이런 경우에 항상 뭐냐면 CRP, C-리액티브 프로테인을 같이 검사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 CRP의 장점은 뭐예요? 염증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량화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환자가 지금 빈혈도 마드리트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마드리트하게 있고 혈소판은 42만 개로 충분하고 NRBC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재생 검사는 안 되지만 아마 활발한 재생성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환자가 만약에 이제 사실 이제 뭐 IMHA 같은 환자에서도 뭐냐면 밴드셀의 증가와 독성 변화가 있는 호중구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MHA 같은 그런 급성 염증의 급성기에서 림프가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림프구 증가가 혹시 종양성 증식이냐 아니냐,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냐 아니냐, 요것만 이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전체 진단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죠. 네, 이 환자는 근데 또 림포마였네, 그렇죠? 자, 림포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적혈구 쪽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림포마에서는 뭐냐면 방종양 증후군이라고 해서 방종양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종양이 있을 때 대부분 악성이긴 한데 양성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근데 이 종양이 있는 경우에 그 종양이 발생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또는 전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그것을 방종양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환자가 IMHA가 있다 이럴 때는 항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바베시아가 혹시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왜냐면 바베시아는 보통 한번 균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치료가 되더라도 캐리어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면역이 떨어지면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어딘가에 숨은 림프종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요 적혈구 쪽의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재생성 검사까지는 없지만 이제 NRBC까지도 증가하고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이제 재생 빈혈인 것 같은데 예상키는 아마 이제 IMHA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림포마 환자에서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이 WBC의 변화를 이제 이 빈혈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죠? 활발한 재생에 동반된 변화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림프 쪽은 좀 더 해석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염증의 일환에 의해서 그렇죠. 급성기여서 이제 감소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염증, 이 림포마에 의해서 그렇죠. 흐름이 차단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감소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고. 예, 도말표본을 보면 혹시 또 모르죠. 이 림프절에서 빠져나온 종양세포들이 말초에서 보일 수도 있고 좀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환자를 보시면은 이 환자가 이제 림판지 액타지아 좀 더 이제 상위
저긴 이제 상위 단계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수라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 이 통칭으로 단백 누출 장병증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프로테인 루징 엔테로패시다 이렇게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림파인지 액타지아가 되는데, 자, 이 환자가 이제 케미스트리에서 특징적인데 콜레스테롤도 감소, 칼슘도 감소, 그 다음에 토탈 프로테인도 감소, 알부민도 감소, 그러니까 이제 글로불린도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글로불린은 토탈 프로테인에서 알부민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알부민, 글로불린 감소, 토탈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프로테인 루징 엔테로패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환자가 디퍼렌셜에서 보니까 2만 개인데, 그렇죠? WBC 약간 증가돼 있고, 림프가 감소했네요. 그렇죠? 감소하고, 뭐, 단핵구는 정상. 자, 이런 경우에, 요 림프 감소를 뭘로 연결할 수 있냐면, 요거 PLE 중에서 림판지 액타지아가 지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환자가 지금 이제, 세그는 이제 미약하게 증가됐죠? 이 환자가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환자, 아주 예민한 환자에서는 슈도 림포마 차원에서 이게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밴드 증가도 없고, 그렇죠? 이 세그가 뭐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마일드 인플러메이션, 크로닉 인플러메이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밴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있었네요. 그죠? 400개 지금. 이건 좀 애매한 수치네. 그렇죠? 1000개 이상은 확실하게 화농성 염증이 있다 볼 수가 있는 400개. 그러니까 이제 활발한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뭐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환자는 자, 이런 게 이제 애매할 때는 일단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밴드가 일단 어쨌든 300개까지인데 이제 100개 더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활발한 급성기 염증이다. 근데 아주 활발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1000개 이상 증가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염증이 좀 진행되는 급성기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림프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감소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케미스트리 봤을 때는 요거는 림판지 액타지아, PLE가 있는데 림판지 액타지아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림판지 액타지아가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PLE 림판지 액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소화기에서 그냥 어떤 출혈을 일으킨 원인이 있다 이럴 때도 PLE 패턴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역시 소화기 종양이고 소화기 림프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말표본을 관찰할 필요도 있어요. 이 림프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혹시 미성숙한 종양성 림프는 아닌지 확인도 필요하기도 하고 아주 좀 복잡해지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요 한 가지죠. 사실은 PLE를 진단하는데 이걸 먼저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이 케미스트리 패턴이 더 전형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상 소견도 중요하고, 네. 예,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이제 걱정은 되지만 아시겠죠? 네. 결과적으로 림프 감소나 증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개 무시하지는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멋있는 품종 하나 있죠. 그렇죠? 뭐죠? 품종이? 네, 아프간 하운드. 그렇죠? 아주 멋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CF 영상에서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이 털 휘날리는 거 하며 그냥, 네, 귀티가 납니다. 그렇죠? 이런 애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특발성으로 유미흉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디퍼렌셜을 해보게 되면은 림프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아니다. 자, 호상구입니다. 호상구에서는 이제 기생충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비만세포 종양에, 또 촉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단핵구나 림프구에 비해서는 좀 더 진단적 기여도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감소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ifficult to document,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 도말표본상에서 관찰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실제 감소한 거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 뭐 그레이하운드, 그렇죠. 그레이하운드에서는 이제 호상구에서 과립이 탈과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패턴에서 감소할 수 있다 그랬고, 자, 호중구 증가증, 참 뭐 다 외워야죠, 그렇죠? 자, 외우시면 되는데, 뭐 그게 이제 고양이에서 이제 지속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반복해서 검사했을 때 호상구 증가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는
WBC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한번 디퍼렌셜에 증가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뭐 혹시 심장상중 감염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고양이는 또 천식도 많기도 하니까. 자, 호상구 증가가 없다고 해서 뭐 천식이 아니다 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근데 이제 증가증이 있다 그러면 천식도 체크하고, 소화기 쪽에 어떤 기생충,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에서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과호상구성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에서도 있는 건데, 하이퍼 이오지노필릭 신드롬이라는 게 있으면 전신적으로 그냥 호상구가 병적으로 증가하고 침륜이 돼서 오간 페일러까지 나타나서 아주 치명적인 이런 질병도 있고요. 피부 쪽의 문제는 뭐 벼룩에 대한 하이퍼센시티비티, 고양이는 또 이게 에오지노필릭 플라그, 에오지노필릭 그래뉼러마 뭐 이런 게 또 잘 생깁니다. 네. 자, 큐테레브라 이런 거는 어떤 뭐 파리의 라바가 이제 이게 피부에 파고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파라고니무스는 폐흡충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폐흡충,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알룰로스트론질로스는 뭐죠? 달팽이 같은 거 이제 먹게 되면은 거기에 감염되어 있는 이제 기생충으로 이제 기생충이 감염되는 건데, 뭐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는 뭐 아시죠? 그렇죠? 개나 고양이나 다 이게 안고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또 어때요? 또 캐리어에 넣어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알죠? 이렇게 또 스트롤러에다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요즘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보행기에다가 이제 태워서 다니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참 뭐 그렇게 병 걸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이런 거는. 자, 개입니다. 개도 이제 지속적으로 호상구 증가증이 있을 때 개는 심장상 좀 꼭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호흡기 쪽에 기생충 감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물긴 하지만 이제 뭐 야외 활동 많이 하거나 뭐 사냥개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체크할 필요도 있겠죠. 호상구성 기관지 폐렴. 호상구 증가증이 계속 있는데 유일한 임상 증상이 이 폐렴, 폐와 기관지 쪽에 문제다 이럴 때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피부, 근데 이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피부, 뭐 벼룩과 관련된 거, 알레르기 가능하죠. 기생충 거의 드물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소화기 쪽에, 그쵸, 기생충 역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뭐 고양이와는 다르게 이제 개에서는 호상구성 유가종, 호상구성 플라그 뭐 이런 거는 드문 편이긴 하지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만세포종은 아주 또 중요하죠, 개에서는. 이 비만세포종의 과립 안에는 호상구 주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종양이 증식하는 경우에 호상구 증가증이 말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부신필 기능 저하증, 에디슨 환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호상구 림프 감소가 있으니까 부신필 기능 저하증이 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이거 아까 몇 회 전에 이제 한번 본 거죠. 그렇죠? 고양이에서 이게 호흡기 증상이 있고 구토도 있네요. 그렇죠? 아마 구토가 뭐 실제 구토가 아니 바밋이 아니라 그냥 그 구역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방사선상에서 이제 폐에 여러 가지 병변이 있었고 WBC는 정상이었지만 디퍼렌셜 했더니 아하, 호산구 증가가 있는구나. 그렇죠? 네.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라고니무스 폐흡충 감염이 있었다.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에서 드문 경우긴 한데 킹찰스 까발리에 킹찰스 스파니엘이라고 하는 CKCS라고도 약해서 쓰기도 하는 호상구성 수도마타이티스 호상구성 유가종이 발생했던 환자긴 한데 17개월. 17개월 나이가 어리니까 아마 이제 어떤 뭐 면역맥에 약간 하이퍼센시티비티 관련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자, 4개월간 간헐적 출혈성 구토와 설사. 어이구, 뭐 심각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빈혈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 정도 되면 아마 이제 그렇죠. 서브클리니컬하게 아마 재생 반응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WBC 살짝 증가했네요. 밴드 없고 다 심심한데 에오지노필만 4,600개네요. 근데 얘가 뭐냐면 이 구강에 염증이 있는데 지금 설사도 있는 거 보면 이제 구강뿐만 아니고 이 소화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에오지노필에 의한 이런 얼서 병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스테로이드 치료해가지고 뭐 잘 완화가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환자도 보면은 TP 감소, 알부민 감소, 그러니까 뭐냐 글로불린도 감소했다는 얘기고 칼슘도 좀 감소, 그 다음에 글루코즈도 감소했네 그렇죠? 뭐 여기서는 이게 이제 이쪽이 소화기 쪽에 이렇게 아픈 데가 있으니까 잘 먹지도 않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혈당이 이제 쉽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환자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인 루징 엔테로페시 패턴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환자, 혈당도 감소하고 칼슘도 감소하고 그러면 또 감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상구도 증가가 됐으니까, 그렇죠? 호상구도 증가가 됐으니까 에디슨병이 있는지 여부도 체크는 해야 되는데 정상이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에오지노필릭 스토마타이티스로 진단됐던 그런 케이스다. 네. 오,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이렇게 되게 아프겠죠? 이것이 설사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아래까지 이제 뭐 여러 군데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뭐 종특이적일 수도 있고 개특이적일 수도 있고. 자, 파란 네오플라스틱. 아까 이제 비만세포종 얘기 드렸죠? 마스트셀 튜머가 고양인가요? 도메스틱 숏헤어. 고양이가 이제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 감소로 내원했는데 에오지노필릭 루케미아 이렇게 진단한 거 보니까 뭐냐면 병원에서 디퍼렌셜 했는데 WBC 검사하고 디퍼렌셜인데 에오지노필릭 증가가 매우 심했던 것 같아요. 이 환자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첫날 88,000개, 93,000개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호상구성 백혈병 극단적으로 증가한 거니까 이렇게 백혈병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환자 지금 혈수판 충분하죠? 그 다음에 빈혈은 좀 있네요, 그렇죠? 빈혈은 좀 있고. 자, 보통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백혈병이다 그러면은 이제 골수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먼저 혈수판 감소가 보통 나타나거든요. 근데 혈수판 감소도 없는데 듀레이션도 라이프 스팬도 긴 빈혈이 먼저 나타났다. 뭔가 골수 쪽에 문제 같지는 않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실 또 접근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PCV는 이제 원래 얘는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또 빈혈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골수 쪽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세그가 5,700개예요. 5,700개 14,000개 세그는 정상이네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냥 이렇게 호산구 림프구는 정상, 모노사이트도 정상, 뭐 그냥 신경 안 쓰게 됩니다. 자, 에오지노필 증가해서 동반돼서 베이소필도 증가됐네요. 이런 환자. 알고 보니까 소화기 쪽에 마스트셀 튜머라는 게 있었고, 그것에 속발된. 자, 이런 거는 보통 스테로이드 쓰게 되면 호상구증 같은 거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종괴를 또 제거하게 되면 또 호상구증가 감소하게 되는 걸로 해서도 우리가 감별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이 경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드문 경우기도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호상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 이오지노필릭 신드롬. 히말라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히말라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품종은 아니죠. 3일 전 호흡곤란 항생제를 썼음에도 악화가 되고, 내원시 WBC 검사는 못했는데, 호산구가 22,000개나 됐네요. 22,000개. 근데 이 환자가 쭉 신체 검사 해보니까, 폐, 비장, 림프절, 피부 여기저기에 어떤 경우는 흉수, 복수도 발생하는 경우도 이걸 다 뽑아가지고 그 안에 세포를 봤더니 호산구가 가득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한 케이스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가 되면은 뭐 어떤 뭐 지엽적인 뭐 기생충 감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과호상구 증후군이다. 에티올로지는 모릅니다. 근데 다행히 항생제 스테로이드 투여로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자, 호염구 증가증은 아까 말씀드렸죠. 호산구 증가와 동반돼서 뭐 저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특별한 어디셔널한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나중에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스맥스 장비나 프로사이트, 어드비아 장비가 사실 이제 그쵸 백혈구 쪽의 감별을 위해서 이 베이소필에 맞춰가지고 베이소필의 이화학적인 이화학적 특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감별 계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여담이고요. 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호염구 증가증은 이렇게 동반된다. 일반적으로 디퍼렌셜 하면서 호염구 안 봐도 괜찮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 본 거 아니고. 저도 지금까지 뭐 한 대여섯 케이스 정도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백혈병인데, 여러분들 또 학부생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개념적인 것만 몇 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혈병 환자인데, 자, 백혈병 그러면 이제 쉽게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냐면 WBC가 엄청 증가할 것 같은데,
말씀드리지만 백혈병인 경우에는 모든 WBC 값을 다 가질 수가 있고 정상일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죠. 나이 든 개에서 고양이에서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침울, 무기력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뭐냐면 어떤 WBC든 백혈병도 항상 생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환자는 보시면은 WBC는 6,900개인데 도말병 보니까 종양세포가 아니구나 여기 있네 그렇죠? 종양세포가 1000개가 관찰이 됐어요. 이런 종양세포가 있으면 백혈병 진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도말표본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또는 이제 어드비아나 시스맥스 장비 같은 걸로 검사하게 되면은 이 백혈병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 있어가지고 선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 이 백혈병은 골수에서 암세포가 막 무한 증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라이프 스팬이 짧은 일단 혈수판 감소가 보통 먼저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빈혈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혈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시겠죠? 빈혈이 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병원에 내원하려면은 보호자가 뭔가 인지하는 증상이 있을 때 내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암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게 이제 사람에서도 문제인데 그렇죠? 개고양이도 뚜렷한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보호자가 뭐 좀 이상하네 병원에 데리고 오면은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백혈병 중에서 급성인 경우예요. 사람도 급성인 경우는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도 증상이 감기랑 비슷해요. 감기, 예를 들어 감기 증상 같은데 한번 2, 3개월 계속된다? 피 뽑아서 한번 검사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뭐. 네. 근데 저는 이제 수의사니까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에다가 WBC가 뭐가 되든 간에 문제가 또 뭐가 되든 간에 이제 의심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혈수판 감소가 있고 엔드 빈혈도 재생이 안 되는 빈혈이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도말표본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자, 보통 이제 몰폴로지적으로 뭐냐면 이제 말주액을 봤을 때 이렇게 적혈구보다 큰 2배, 그쵸? 2배 이상 된 큰 핵을 가진, 그러면서 전체적인 모양은 림프 같은 이런 세포들은 정상적으로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런 셀이 증가했다. 그럼 보통 뭐냐면 이런 경우는 어큐트로 보는 거예요. 어큐트. 물론 이런 경우에는 또 뭘 감별해야 되냐면은, 림프종의 스테이지 5도 또 감별은 또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크로닉인 경우는 뭐냐면 혈구의 모양이 그냥 정상적으로 말취에서 보일 수 있는 혈구하고 비슷한데 그 세포들이 계속 무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호중구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호중구, 단핵구 같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림프구만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예요? 혈수판이나 적혈구만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만성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케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혈액이 없을 때, 그렇죠? 혈액에서 안 보일 때, 그러나 이제 골수에는 있는 거죠. 서브 루케믹은 종양세포가 소수 관찰될 때, 루케믹은 말초에서 종양세포가 잘 관찰될 때, 어큐트 크로닉 좀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큐트는 진행도 빠르고 대부분은 아주 이런 미성숙한 세포들이에요. 블라스트, 이제 골수에서 우리 거의 현미경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의 첫 단계 세포들이라고 했죠. 이런 세포들에서 과다하게 증식되고 이게 말초에도 보이는 거예요. 크로닉인 경우는 뭐냐면 이런 세포들에서 시작은 되지만 골수에서 충분히 자라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말초에서는 아시겠죠? 정상적으로 보이는 혈구들이 특정 혈구들이 무한 증식하는 거가 보통 만성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진행도 느릿느릿하면서 임상 증상도 그렇게 또 뚜렷하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골수 쪽에 림프계하고 골수를 이제 구별하게 되는데 림프계에서는 뭐 이렇게 또 있어요. 뭐 이렇게 M0, M1, 2, 6 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고 유래에 따라서 어큐트, 그래뉼로시틱 또 마일로시틱 뭐 이렇게 붙입니다. AML, AGL 뭐 이렇게 해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뭐 이렇게 부르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과립구성 백혈병 뭐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인 경우에, 자, 이거 만성, 그쵸? 여기, 폴리사이테미아 베라, 우리가 했었죠? 적혈구 증가증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센셜 트롬보사이테미아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혈소판의 만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게 이제 마스트셀과 관련된 것도, 넓게는, 골수 증식성 질환에 이제 포함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명명이 있다는 거,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 모세포에서 백혈병이 생기면 에리트로 루케미아다. M6라고 불러요. M6.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크로닉인 경우는 폴리사이테미아 베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림프 쪽은 이제 림포셀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림포셀콤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림포마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왜냐면 림프절에서는 양성 종양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악성인 거예요. 근데 약자로 쓸 때는 보통 LSA로 쓴다. 그다음에 이제 뭐 형질세포에서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이라는 것도 있고, 급성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도 있습니다. 이게 급성 만성. 자, 요런 이제 급성인 경우에 이제 타입이 이제 골수 쪽이냐 림프구 쪽이냐 이런 거는 이제 형태로 관찰하기는 어려워요. 뭐 플로사이토메트리라든지 면역 염색이라든지 사이토케미스트리라든지 이런 특수 염색을 해야 또 구분이 가능한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acute undifferentiated leukemia다 뭐 이렇게도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밖에 이제 타이모마 마이코시스 펑고이데스라고 하는 피부 림프종, 흉선종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진단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말초 혈액에서, 그렇죠? 말초 혈액에서 이제 보통 뭐냐면은 이제 골수, 이제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이렇게 골수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골수에서 이렇게 블라스트 셀이 30% 이상, 그렇게 보통은 이제 30% 이상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블라스트 셀이 30% 이상 증가한다 그러면은 일단 백혈병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혈액에서도 보통 보이는 거죠. 만성인 경우는 사실 좀 이게 애매합니다. 30% 이상이 안 돼요. 만성인 경우는. 정상하고 사실 구별하기는 좀 어렵고,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 그냥 만성인 경우는 극단적으로 특정 혈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걸로 보통 우리가 진단이 가능하는 거예요. 네. 정확한 서브타입 분류, 특히 급성인 경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특수한 검사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특이적 임상 증상 플러스 뭐라고 했어요? 혈수판 감소, 그 다음에 어네미아가 있는데 재생이 없다. 이럴 때는 백혈병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경우는 이제 혈수판 감소보다 이제 비재생성 빈혈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내원할 때쯤 보면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간하고 비장에 전이가 돼서 종대인 경우도 있고, 더 진행된 경우는 이제 말초 림프절이 종대가 됩니다. 전이가 돼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수판 부족하니까 뭐 관련된 임상 증상도 나타나고, 혈구도 부족해서 뭐 폐혈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특수 검사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사이트 케미스트리, 면역 염색, 유체 흐름 분석, 어떤 경우는 전지현미학까지 동원해서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임상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냐면, 요게 도말표본에서 봐가지고 요거 급성, 만성, 백혈병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좀 더 컨펌하기 위해서 골수 생검 바이옵시, 골수 생검 시료를 준비해가지고 조직병리 검사하고 플러스 이런 특수 검사를 요청해가지고 이제 타입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서처럼 아직 이제 유전체 검사하는 경우는 뭐 매우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캔사스 시티일 거야 아마. 이제 거기 랩에서 이제 그 CML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유전체 검사하는 게 있기는 한데, 아직은 이제 상용화되지는 않고 연구 목적으로 좀 검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뭐 필라델피아 크로모점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에서. 그런 게 아직은 이제 수의 쪽에서는 좀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그걸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의 쪽에서는. 네. 어두비아 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급성인 경우에는 급성이거나 이제 림포마 스테이지 5인 경우는 이제 말초혈액에서 미성숙한 림프구들이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페록스타제 채널, 베소필 채널, U2 채널에서 아주 독특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 정상적인 환자들은 이쪽 구획이 증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베소필 채널에서도 이렇게 요 신호가 요쪽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WBC 값이 뭐가 되든 간에 반드시 도말표본 관찰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선별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급성 백혈병이거나 림프종 스테이지 5로 볼 수 있다. 네, 루케미아 뭐 관심이 더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대학원에 오게 되면 좀 더 원 없이, 그렇죠? 원 없이 머리에서 열날 정도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좀 참으시고 일단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혈구 쪽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응고개를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예, 학기 말까지 조별 숙제, 그렇죠? 케이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정리하는 거 잘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